이번 주 증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요. 첫 번째로는 요즘 같은 장세에서 사실 단기적인 방향을 정해놓고서 우리가 무언가 매매를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예측도 불가한 구간이고,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사실 증시의 상승과 하락이 아니라 그저 테마의 순환을 이해하면서 매매할 종목이 있다면 매매할 종목을 찾아서 매매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게 더욱 현명하다고 저는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증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저는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정말 중요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돼요. 최근에 이제 고용 쇼크로 인해서 금리 인하론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와중인데, 물가 지표가 확인이 된다고 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 그리고 이게 결국은 증시의 방향으로 이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이나 증시에 대한 방향이 지금보다 훨씬 뚜렷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는 현 시점에서 트럼프의 발언을 크게 신뢰하지는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크로 지표에 대해 제가 더욱더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말을 하고 그 말을 던진 대상, 그 국가겠죠. 대부분 국가별 대응에 대해서 시장은 반응한다고 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예시가 지금 기업별로 국가별로 반도체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여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최근 반도체 흐름이 좀 강했던 것도 저는 이에 대한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중요한 건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아니라 트럼프의 말에 대해서 말을 던진 대상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여부가 더욱 크게 작용을 한다. 왜냐면은 협상을 하면서 트럼프는 본인의 말이 조금씩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거를 시장에서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린다고 하면은, 이번 주에는 스몰캡 종목들의 실적이 좀 많이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저희 보유 종목들도 실적 발표가 안 된 기업들 다 이제 이번 주에 발표가 진행될 예정인데, 금요일 슈팅 나쁘지 않았던 종목들 오늘도 좀 괜찮은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번 주 한번 차분하게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8월 11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자의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고요. 모쪼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전거래일 미국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미국 증시가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며 마감되었어요. 다우지수가 0.47%, 나스닥 종합이 0.98%, S&P 500이 0.78%,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79%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주말간 중요했던 이슈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의 상승 요인이라고 하면 한 세 가지 정도를 꼽아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애플의 호재가 부각되면서 매수세가 계속 몰리고 있는 점. 애플의 호재라고 한다면은 미국의 투자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된다에 이어가지고 반도체 관세에 대해 시장이 우려를 겪고 있는데, 애플은 해당 반도체 관세에서 제외된다. 두 가지 요인을 대표적으로 꼽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일정이 잡히면서 휴전 기대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해당 요인을 가지고 방산주가 좀 하락하는 내용도 함께 생각해 볼 수는 있겠는데, 일단 글로벌 증시에서는 호재로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경기 둔화에 대한 내용에 이어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연준 의장이 될 수 있고, 트럼프의 책사라고 불리는 스티브 미런이 연준의 이사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로 미국 증시가 좀 긍정적인 매수세가 몰리면서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저희 지난주 금요일날 전량 매도되면서 마감이 된 종목입니다. 수요일 오전에 진입을 해서 금요일 오전 중에 나름 긍정적인 수익률로 마감이 되었고, 저희는 근데 지금 생각을 하는 게, 해당 이제 여행과 관련된 테마를 본다고 했을 때 이제 누군가는 뉴스가 나오면서 테마가 끝이다 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시지만, 저는 오히려 꼭 한한령 해제뿐만이 아니라 이 리오프닝 테마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리오프닝 테마에 대해서는 이제 좀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관련된 테마에 좀 관심 종목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카지노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테마들은 제가 계속해서 좀 추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일전에는 저희가 뭐 화장품 위주로 매매를 많이 했었는데, 뭐 토니모리, 삐아, 잉그루드랩,
이런 것들 위주로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뭐 미용기기나 관련된 테마군들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서 타점이 나오는지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 8월 11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번 주 증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요. 첫 번째로는 요즘 같은 장세에서 사실 단기적인 방향을 정해놓고서 우리가 무언가 매매를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예측도 불가한 구간이고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사실 증시의 상승과 하락이 아니라 그저 테마의 순환을 이해하면서 매매할 종목이 있다면 매매할 종목을 찾아서 매매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게 더욱 현명하다고 저는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증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저는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정말 중요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돼요. 최근에 이제 고용 쇼크로 인해서 금리 인하론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와중인데 물가 지표가 확인이 된다고 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 그리고 이게 결국은 증시의 방향으로 이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이나 증시에 대한 방향이 지금보다 훨씬 뚜렷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저는 현 시점에서 트럼프의 발언을 크게 신뢰하지는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크로 지표에 대해 제가 더욱더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말을 하고 그 말을 던진 대상, 그 국가겠죠. 대부분 국가별 대응에 대해서 시장은 반응한다고 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예시가 지금 기업별로 국가별로 반도체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여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최근 반도체 흐름이 좀 강했던 것도 저는 이에 대한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중요한 건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아니라 트럼프의 말에 대해서 말을 던진 대상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여부가 더욱 크게 작용을 한다. 왜냐면은 협상을 하면서 트럼프는 본인의 말이 조금씩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거를 시장에서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린다고 하면은 이번 주에는 스몰캡 종목들의 실적이 좀 많이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저희 보유 종목들도 실적 발표가 안 된 기업들 다 이제 이번 주에 발표가 진행될 예정인데, 금요일 슈팅 나쁘지 않았던 종목들 오늘도 좀 괜찮은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번 주 한번 차분하게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 기준으로 이번 주 화요일 밤 9시 30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 와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최근 발언들을 이어보면은 연내 3회 인하까지 가능하다, CME 패드워치가 그런 수치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들을 많이 하던데, 결국 이에 대한 골자는 이번 주 화요일 밤에 발표될 CPI가 방향성을 한번 전 정해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가 안 좋은 거 오케이 알겠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 높아진다, 시장에서는 기대감으로 반영한다, 이것도 알겠어.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예상보다 물가가 엄청 높게 나오면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당연히 자 8월부터는 본격적인 관세가 물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텐데, 금리 인하 예상보다 빠르게 못하겠는데, 이게 반영이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 물가까지 꺾이는 게 보인다고 하면은 진짜 물가 생각보다 저기가 없네, 경기가 많이 안 좋긴 안 좋은가 보네, 사람들이 일을 못하니까 돈을 많이 못 쓰나 보네, 이게 반영이 되면서 금리 인하론이 훨씬 크게 부각이 될 것이고, 이에 대한 방향이 저는 화요일 수요일 날 이제 확인이 되면서 증시의 방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내일까지는 좀 증시를 보수적으로 보되, 그 이후에 방향이 잡히는 내용이 있다면 맞추어가지고 신규 종목들을 좀 매매할 수 있는 것들은 매매를 해볼 생각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테마의 순환 길목에 있는 단기 종목군들은 뭐가 있느냐? 일단 K옥션이라는 종목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STO 관련주로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종목일 텐데, 사실 실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안 되었다고 해서 큰 변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가격대는 5,000원에서 한 4,600원 정도 라인, 해당 부근에서 어떤 모습을 좀 보이는지 여부를 보면서 안정적인 타점이 나오면은 한번 매수를 진행해 볼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단순합니다. 8월 중에 이제 STO 법제화에 대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고, 법안 통과에 대한 목적을 두고 있는 시기가 8월 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관련된 내용이 더욱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떤 맥준 자리가 나올지 여부를 보면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면은 한번 매매를 해볼 생각이 있다. 기술적으로도 그래서 이 안에서 잡아가지고 상단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 우리가 차분하게 좀 끌고 가면서 단기 스윙으로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1순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두산 퓨얼셀이란 종목 좀 바라보겠습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좀 빠져야 한 23,000원 부근까지는 좀 빠져줘야 그때부터 지지력이나 반발 매수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소 관련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수소 테마에 대해서 지금 부각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본다면 데이터 센터의 전력이 부족하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이제 실제로 국내 관련된 기업들도 데이터 센터용 수소 연료전지 양산을 시작하고 있는 어제와 오늘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오라클에 이어서 빅테크 기업들도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요즘 들려오고 있다 보니까, 근데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도 박스가 좀 오랫동안 끌어지고 있는데 위든 아래든 이제 박스를 돌파를 하든 이탈을 하든 방향이 나와야 되다 보니까 모멘텀과 기술적인 흐름이 좀 맞물리면서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지금은 상단 부근에서 조금 증시의 불확실성도 있고 위험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조금 한번 눌리고 나서 지지가 나온다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VT라는 종목까지 함께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VT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미용기기, 피부 미용, 화장품 관련주로 알고 계신 종목일 텐데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개장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여행이나 리오프닝 테마 관련해 가지고는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봐야 될 것 같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어요. 일각에서는 뉴스가 나왔으니 이제 고점이다 라고 하지만 오히려 저는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모멘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의 방향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향 매출이 있거나 원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매출을 내는 기업들을 본다고 하면은 그와 관련된 세일링 전략이나 상품들이 이제 하나하나 더 확인이 될 거기 때문에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나올 것 같다, 저는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테마 중에 하나는 결국 피부 미용이나 미용기기와 관련된 수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바닥에 대한 지지가 좀 견고하다고 생각이 드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좀 하단에 대한 좀 지지가 나온다고 하면은 일단 월화 증시를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증시를 보면서 이제 CPI에 대한 내용이 잘 나오고 증시에 대한 매수세가 몰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싶을 때에는 저희가 원하는 종목을 원하는 가격, 원하는 자리에서 좀 매수를 하고 싶다, 이번 주에 대한 매매 계획 및 매매 전략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맥점 돌파 검색식을 공유를 드리고 많은 분들이 꽤나 잘 사용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 같아서 저도 꽤나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제 매매 관점들을 넣어둔 검색식이기도 하고 꼭 오전 단타가 아니라 종가 베팅 용어로 활용을 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몇몇 회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약간의 애로사항이라고 하면은 이런 말씀들을 좀 주시더라고요. 거래량이 너무 없거나 쓸데없는 잡주들이 많이 떠가지고 종목을 하나하나 보기가 조금 쉽지 않다, 그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자, 그럴 때는 이 관점을 넣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검색식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 여기서 평균 거래량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이게 뜰 거예요. 5본 기준 평균 거래량을 본다고 했을 때 한 50만 주 이상, 그리고 최대는 그냥 999999999 일봉주기입니다. 일봉주기로 일봉전 기준, 그러니까 어제까지 해서 5거래일 동안 그래도 최소 50만 주 이상씩은 들어와 오고 있는 종목들을 넣어준다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흔히 말씀하시는 잡주나 시장 소외주는 많이 걸러질 확률이 높을 겁니다. 물론 이제 거래량이라는 거는 시가총액이나 주당 가격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쉽게 걸러지는 종목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넣어보고 그리고 개인의 관점에 따라 숫자를 조금씩만 좀 바꿔본다고 하면은 웬만한 잡주들은 아마 걸러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렇게 넣어주고 추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럼 그렇게 하면은 뭐 거래량 오늘 지금 100만 주 넘어가고 있는, 이런 거는 시장 대비해서 거래량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이런 종목이 뜨죠.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볼 때 사실 호재가 없는 주식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한민국 시장에 한 2600개, 2700개 종목이 상장이 되어 있을 텐데 기대감이 없는 종목은 없을 거예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와도 기대감이 없는 종목은 없어. 그럼 중요한 거는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반영이 될 만한 이슈인 것이냐, 이걸 판단하는 게 중요할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종목이 올라갈 이유가 아니라 떨어질 이유는 무엇이 있는지, 그게 뭐 재무제표, 부채 비율에 대한 내용이 되었던, 기술적인 흐름이 되었건, 외국인 기관의 매동이 되었건, 올라갈 이유가 아니라 떨어질 이유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올라갈 이유는 있는데 떨어질 이유가 같이 상존하는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기업이 아니라 올라갈 이유는 있어 보이는데 떨어질 이유는 많이 없는 것 같아. 이런 기업을 찾으면 저는 보통 매수를 하는 편입니다. 파라다이스가 좀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시장에서 지금 추구하는 모멘텀이나 뭐 어떤 내용들이나 그런 것들은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기술적인 흐름을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바라보고 있던 모멘텀을 가지고 같은 자리라고 하더라도 이 자리였으면 저는 안 들어갔어요. 저희가 18,600원대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자리였으면 저는 안 들어갔어요. 근데 한번 올랐다가 차익 물량을 걷어낸 다음에 지지 및 반등이 나온 자리였잖아요. 우리가 들어간 자리가 이 자리니까. 저는 그래서 들어갔어요. 여기였으면 안 들어갔어요. 절대. 한 차례 추세를 이탈하고 다시 복귀를 하려는 흐름임에, 그렇기에 매도세가 나올 만큼 나오고 이제 다시 매수가 부각될 수 있는, 기대가 부각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 흐름임에 들어간 거지 여기였으면 안 들어갔다. 그래서 올라갈 이유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떨어질 이유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우리 직장인 분들 입장에서는 주식할 때 가장 필수템이라고 해야 되는 기능이 있죠. 스탑로스. 자동 감시 주문, 스탑로스 기능이라고 있어요. 특정 구간대가 오면은, 특정 가격대가 오면은 알아서 얘가 매도 주문을 넣어주는 시스템인데, 직장인 분들은 실시간 대응이 안 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거를 절대 실시간으로 대응하지 못할 거거든요. 보고 있는 사람도 대응을 못해. 그렇기에 필수적으로 사용은 안 해도 알아둬야 하는 기능이죠. 스탑로스.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검색해서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오전 다시 웃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안녕.